제주 4.3 당시 제주국제공항에서 학살됐던 희생자 2명의 유해가 유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75년 동안 아버지의 행방도 모른 채 통안의 세월을 보내온 아들은 유해가 되어 돌아온 아버지 앞에서 감사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하얀 천에 쌓인 조그만 상자를 조심스럽게 재단 앞으로 옮깁니다. 지난 2007년과 2009년 제주 공항에서 발굴된 뒤 최근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4.3 희생자 2명의 유해입니다. 1950년 7월 한국 전쟁 발발 직후 예비 검속으로 모슬포 경찰서로 끌려간 뒤 행방불명됐던 고 김희숙 씨의 아들은 보고 싶었던 아버지를 유해로나마 되찾아 기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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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제주 출신 군인들이 집단 학살될 때 행방불명됐던 고 강정호 씨의 조카는 고향에 남아있던 가족들도 모두 학살됐던 아픈 기억을 털어놓았습니다. 모두가 죽임을 당하는 와중에도 어머니와 우리 삼남매는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4.3 유족들은 아직까지 찾지 못한 행방불명 희생자들의 유해를 가족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주선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 산야에서 행방불명되신 영령님들의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을 위해 온 정성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군경의 초토화 작전과 예비 검속 등에 휘말려 행방불명된 희생자는 4천여 명. 지금까지 제주 공항 등에서 유해 417구가 발굴됐지만 272구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와 4.3 평화재단은 행방불명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을 위해 유가족들이 체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MBC는 지난해 한 시내버스 회사 직원들이 회사의 불법 정비를 고발한 내용을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시내버스 절반 이상이 정기 검사도 받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버스 61대를 보유한 서귀포 지역의 한 버스 운수회사. 서귀포 시내 12개 노선의 운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운행 중인 버스에서 바퀴 너트가 빠져나올 뻔했고 직원들은 불법 정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 회사가 보유한 버스 61대 가운데 64%인 39대가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브레이크와 타이어, 연료 시스템 등 안전사고와 직결된 필수 점검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버스를 타는 시민들은 물론 운전기사도 이 같은 사실을 모른다며 안전사고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 정기검사 제대로 받고 있는 줄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똑같습니다. 서귀포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도 안전한 줄 알고 타는 거지 만약에 이거 알고 타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회사 측은 현재 고장 정비 등으로 버스가 모자란 상황에서 검사를 받으려면 노선 운행이 중단되기 때문에 검사를 받을 수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기한 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운행 정지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해당 버스 회사에 정기검사 명령서를 보내는 등 5차례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했다며 다음 달 안에 미검사 차량에 60만 원씩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39대가 지금 정기 검사를 받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잇따른 결행으로 해당 회사의 일부 노선 폐지 명령을 내리고 추가로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는 제주도를 상대로 노선 폐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 중이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버스 30여 대는 12개 노선에서 오늘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지난 2017년 MBC를 비롯한 지상파 3사가 기존 HD 방송보다 4배 선명한 화질의 초고화질 UHD 방송을 세계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지상파를 통해 UHD 방송을 보는 사람은 전국의 1%도 안 된다는 조사가 나왔는데요.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는데 지금이라도 UHD 정책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2017년 5월 MBC를 비롯한 지상파 3사가 시작한 세계 최초의 초고화질 UHD 방송. 화질이 선명하고 음향도 입체적이어서 몰입감이 높아 방송계의 파란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UHD 방송을 보는 가정은 1%도 안 되는 걸로 추산됐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UHD 방송 정책 개편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지금이라도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책 개편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수면으로 올려서 이 정책을 계속 가져갈 건지 아니면 폐지를 할 건지 아니면 어떤 절충을 할 건지 자율에 맡길 건지 이런 논의를 좀 시작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상파 UHD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원인은 다양합니다. 지상파 UHD는 미국식 전송 방식으로 송출하는데 아직 유럽식 전송 방식의 TV를 많이 보고 있고 이런 TV는 별도의 컨버터와 안테나를 구입해 설치해야 합니다. 게다가 대부분 가정에서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지 않고 유료 사업자를 통하고 있어서 UHD를 보려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장벽에 부딪힙니다. 유료 방송에서 UHD를 보기 위해서는 결국은 새로운 또 그 패키지를 사야 되는 거예요. 휴대전화로 영상을 시청하는 계층이 늘고 OTT 사업자들이 폭풍 성장한 것도 지상파 UHD 활성화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UHD 도입 초기 방통위는 2027년이면 100% UHD 방송이 가능할 걸로 내다봤지만 2022년 기준 방송 3사 UHD 편성 비율은 2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경영 악화와 미디어 환경 급변 등의 이유로 UHD 콘텐츠 투자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역 방송사들이 그러면 투자할 여력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 투자를 했을 때 지역 중소방송사들이 투자한 만큼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 완전 폐지를 포함해 UHD 정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방송사 재량에만 맡기지 말고 UHD 방송을 공공 서비스로 여겨 고품질 제작물의 보편적 제공을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UHD 전환을 빨리 시급하게 해줘서 지상파가 좀 더 경쟁력을 갖고 경영에 좀 숨통을 띌 수 있는 이런 방안의 정책을 좀 만들어야 되고 국회에서 좀 UHD 특별법을 빨리 조속히 추진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제언을 드립니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현실에선 외면받고 있는 UHD 방송을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추진할지 정책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북 고령에서는 환경단체들이 3년 전부터 독수리 먹이주기 행사를 이어오면서 대구 경북 지역의 최대 독수리 월동지가 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개체수가 관찰되면서 고령이 독수리 월동지의 명성을 되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병철 기자입니다. 환경단체 회원들이 준비한 돼지고기 덩어리들을 하천가 여기저기에 옮겨놓습니다. 상공에는 어느새 모여든 독수리들이 무리지어 날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회원들이 자리를 뜨자 독수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유유히 하강합니다.
2m 길이의 큰 날개를 펼치며 하늘을 나는 모습은 장관의 물결을 이룹니다. 먹이주기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생각보다 신기했어요. 맨 처음에는 독수리 온다 해서 별로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독수리도 엄청 크고 신기했어요. 대구환경운동연합 등이 독수리 먹이주기 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22년 겨울. 그해 봄 독수리가 굶주려서 위험에 빠졌다는 대구문화방송의 보도를 보고 독수리 식당이란 이름으로 먹이주기 행사에 나선 것입니다. 2022년도였죠, 그죠? 3월 달에 계진에 있는 강변에 독수리가 이제 뭐 굶어 죽는다, 뭐 구조된다 이런 말이 MBC를 통해서 나왔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독수리 식당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이제 단위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3년째를 맞는 독수리 먹이주기 행사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주 2차례씩 열립니다. 이곳 고령 일원에는 독수리 먹이주기 행사를 시작한 이후부터 매년 겨울철을 나는 개체수가 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독수리가 먹이 부족으로 2022년 겨울에는 50여 마리까지 줄었지만 올해는 많게는 250마리까지 목격됐습니다. 오늘은 저희들 한 170마리 정도가 온 것 같고요. 최근에 가장 많이 올 때는 한 230마리에서 250마리 정도가 독수리 식당을 찾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처음 활동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개체수가 관찰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몇 년 됐는데 그때는 독수리를 가까이서 제대로 못 봤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경북 최대 독수리 활동지인 고령이 환경단체들의 노력으로 4대강 사업으로 잃어버렸던 명성을 되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이 계절이 겨울에서 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춥겠는데요. 제주시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고 있고 체감온도는 영하 4도 안팎으로 낮습니다.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풀리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목요일에는 기온이 15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에 흐려지겠습니다. 산간 지역은 어제 내린 눈이 쌓여 있어서 산간도로에서는 도로 살얼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떨어졌습니다. 현재 북부 지역은 영하권인데요. 영하 0.4도 보이고 있고 동부 지역은 0.6도, 남부 지역은 3.6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10도, 서부 지역 9도, 남부 지역은 11도까지 오르겠고 한라산 성판악은 4도 예상됩니다. 섬 지역도 맑은 날씨 보이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해졌는데요. 제주도 앞바다에서는 0.5에서 2m, 남쪽 먼바다는 1에서 2.5m 내외로 일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추위는 풀리지만 모레부터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내리겠고 주말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제주 지역의 교사 대부분이 현장 체험 학습을 할 때 사고 위험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이 지난 17일부터 닷새 동안 도교육청 소속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36명의 응답자 가운데 97%가 사고 위험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또 현장 체험 학습을 갈 때 인솔자와 안전요원이 충분히 지원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74%가 충분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제주 지역 학교의 안전 관리가 강화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안전지킴이와 늘봄 인력을 활용하는 한편 학교 현관에 화상 인터폰을 설치해 귀가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 돌봄교실 주변과 중요 지역에 CCTV와 화상 인터폰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학교에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민단체가 제주 버스 준공영제를 완전 공영제로 전환하자며 도민 수기형 정책 개발을 청구했습니다.
제주 버스 공영화 추진시민연대는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 준공영제는 투입되는 예산만큼의 공공성 확보가 어렵다며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수기형 정책 개발로 교통 정책 방향을 결정하자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도민 982명이 참여한 청구인 서명부를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제주도가 1950년대와 60년대 민간 기록물 175점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기록물은 한국 전쟁 당시 중문면의 토지 징발 관련 문서와 1967년 세회 해수욕장 기공식 사진, 1950년대 옛 구자면 사무소 사진, 1950년대 옛 구자면 사무소 사진 등입니다. 공개된 기록물은 제주도청 제2청사 별관 1층에 있는 제주지방자치사료관에 전시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제주 시내 한 특급 호텔에서 중국인이 피살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반쯤 제주 시내 한 특급 호텔 객실에서 중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중국인 3명을 긴급 체포하고 1명을 임의 동행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호텔 객실에 환전을 하러 갔던 중국인 남성이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살된 남성을 발견했는데 용의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제주 시내 한 사우나에서 불이 나 손님 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화재는 건물 계단실에서 발생했는데 사우나 관계자가 바로 진화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계단에 쌓여있던 상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이 리튬 배터리 화재 진압을 위해 모든 항공기에 내열 장갑과 진압 주머니를 배치했습니다. 진압 주머니는 겉면이 1600도까지 견딜 수 있는 방염 소재로 돼 있어 기내에서 배터리 발열이 생기면 승무원이 내열 장갑을 낀 뒤 배터리를 주머니에 넣고 보관해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또 지난 6일부터 모바일과 키오스크로 체크인하는 승객들에게 보조 배터리를 기내 선반에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는 추가 동의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구자읍 송당리 일대 오름과 곶자와를 연결하는 탐방로가 만들어집니다. 예산 10억 원이 투입되는 탐방로는 마을 나들이를 뜻하는 송당 모실길로 송당리 지역 8개 오름과 1개 곶자와를 연결합니다. 탐방로 전체 길이는 32.55km로 천년의 풍토길과 백주도 세미실, 소천국 두렁길 등 3가지 테마로 코스가 나눠집니다. 제주도는 올해 탐방로 정비와 코스별 안내 시설을 설치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탐방로를 개통할 계획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